네, 안녕하세요. 한국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정입니다.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신 분은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배정순 선생님이십니다. 목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측정 도구,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두 번째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또 세 번째로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의 및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2%입니다. 우리가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장래 인구 추계 이럴 때는 20%가 넘어가는 시점을 2027년, 2026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라면은 올 연말이면은 2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생의 문제부터 같이 시작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노인이 단일 집단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노인 인구가 5%, 10% 이럴 때랑은 달리 20%가 급박하다는 거, 임박해 있다는 것은 노인의 어떤 학력, 경제 수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노인이 많아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급증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또한 노인 간의 차이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스타일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실태조사, 노인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도 노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급증을 했죠. 거의 14년 만에 어떤 비교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건 급증을 했습니다. 개인 연소득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한 삶에서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의 비율이 2011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했다가 2020년도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령 노인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 세대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 소비 습관, 또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또 그 선택의 결과이고 또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상황, 환경, 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을 모두 다 의미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인은 우리 인구 집단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인구 집단이잖아요. 그만큼 살아온 시간이 길 만큼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이 라이프 스타일은 마케팅, 소비자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들 때문에 그 소비자 쪽에서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런 분야인데
이 복지에서도 이제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다, 소비자다라는 관점이 강조가 되면서 노인을 노인 소비자다라고 보는 관점이 강해지면서 이런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의 어떤 그 다양성에 관심을 두는 라이프 스타일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시해져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강조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VALS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1978년도 스탠퍼드 연구기관인 미첼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메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하고 와이스만의 어떤 그 고전적 사회학의 사회특성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의생활이라든지 식생활, 주생활, 취미나 레저 생활, 제품 구매 행동 등과 같이 인간 생활의 어떤 특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라이프 스타일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다 이런 만큼 또 수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구분하는 게 다양합니다. 1970년도 토르 연구에서는 세이버 플래너, 브랜드에 충성하는 사람, 정보를 찾는 사람, 이코노미 쇼핑객, 후발주자, 눈에 띄는 소비자로 구분을 했다면은 밑에 있는 이제 모시스의 어떤 분류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어요. 이때는 이제 그 건강하고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노인을 4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건강한 호사가, 건강한 은둔자, 병약한 은둔자, 병든 외출자 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이게 소비자, 특히 의료 소비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이 4가지다. 굉장히 특성도 독특하고 이거에 따라서 소비자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90년대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의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수형, 독립형, 쾌락 추구형, 적극형, 물질 추구형으로 추기태에서는 이제 구분이 됐고, 최진미 연구에서는 활동적 물질 추구형, 과시적 소비 지향성, 적극적 가족 충실형, 독립적 자기 중심형, 여가 활동형, 또 소극적 가족 지향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면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우은과 신주영의 연구에서는 안정지향형, 물질 추구형, 소극적 생활형, 성취도전형, 유행 및 건강 추구형으로 유형을 했고요. 또 이미숙의 연구에서는 물질 보수 중시형, 웰빙 중시형, 건강 중시형, 문화 보수 중시형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1990년도에는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현실 중시 보수형, 가정생활 중심형 이런 게 조금 더 두드러졌다면은 2000년대 이후로 오면서는 건강이라든지 사회, 교류 이런 것들, 유행 추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강조점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한번 보세요. 이 노인들은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산업화의 역분이었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코로나 시대고 그 이후를 지나서 정말 다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인은 내가 나이는 이렇지만은 여전히 젊어, 나는 노인이 아니야 이런 가치관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가치를 모두 높게 인식을 하면서 또 가족지향적인 가치관이 높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행동 목적, 행동의 기능, 행동의 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은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질, 성공적인 노화, 노후 준비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뭐 의료 서비스 선택하는데도 가치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도 관심을 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화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사회 인과학적인 특성과 가치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두 번째,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 사회 인과학적인 특성 및 가치관의 특성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사회 인과학적인 특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방향,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노인 소비자로서의 그 노인 복지의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요, 서울, 경기,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 및 또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설문을 의뢰했고요. 600부를 배부해서 총 550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뭉답이 많거나 또 이렇게 좀 성실하지 않는 연구,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37부를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은 김하나가 번역한 VLS 측정 도구 사용했고요. 가치관은 MILOV 가치관을 측정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과학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여성이 조금 더 남성에 비해서 많고 평균 연령은 66.3세로 조금 젊은 노인이 조금 더 많이 표집이 되었습니다.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좀 많고요. 대다수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건강 상태를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요.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4.0 버전을 이용해서요.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 분석, 교차 분석, 원웨이 아노바를 적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아이겐밸류 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조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했고 또 회전은 베리맥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는 9개가 추출이 됐어요. 이 9개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회전된 성분 행렬 값을 보고요. 요인을 붓는 과정에서 이 값이 0.50 이상인 것만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성을 봤어요. 내용 간의 관련성을 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있지만은 내용 관련성이 너무 적은 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그런 문항들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23개의 문항이 7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군집 분석을 했습니다. 7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2개, 3개, 4개, 5개, 6개로 군집을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5개의 군집이 가장 뚜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5개의 군집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란색이 성취형. 성취형은 도전 추구가 굉장히 높고 자극 추구가 낮은 집단이죠. 지식 추구가 높고 노력형은 오렌지색이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데 지식 추구가 조금 높고 안정 추구가 높은 집단입니다. 보편형은 회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점수가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분투형은 이 노란색인데 대체로 모든 게 낮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리더십 추구니, 유행 추구니, 도전 추구니, 실용성 추구니, 지적 추구니, 지식 추구니, 그러니까 자극 추구, 지식 추구, 안정 추구가 다 낮은 집단이고요. 오렌지색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현형이 이 붉은색인데 이 실현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높지요. 예, 이 실현형하고 성취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에 속해 있는 집단인데, 요 실현형 같은 경우는 자극 추구도 높아요. 이 성취형은 자극 추구만 뚝 떨어졌는데 실현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높은 집단이 실현형이고요. 가장 긍정적인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서 사회 인과적인 특성이 차이가 나는가, 이를 교차 분석을 봤어요. 봤을 때 성별하고 그 학력 수준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성취형과 실현형에 속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두 개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노인은 보편형과 성취형에 속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봤을 때 중학교 졸업 이하 좀 저학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편형에 속한 경우가 많았고요.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성취형과 실현형에 속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봤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보기 전에 이 가치관의 어떤 그 평균 점수를 봤을 때요. 우리나라 노인은 관계지향 가치관이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물질지향 가치관은 3.01점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지향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조금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거에 다 차이가 요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물질지향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보편형에 속한 노인의 물질지향 가치관이 가장 높았고요. 성공지향 가치관을 보면 실현형에 속한 노인의 성공지향 가치관이 높았습니다. 관계지향 가치관의 차이를 보시면은 성취형, 노력형, 실현형에 속한 노인의 관계지향 가치관이 분투형에 비해서 높았고요. 실용성 지향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역시나 성취형에 속한 노인의 실용성 지향 가치관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식 지향,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성취형에 속한 노인의 타인의식 가치관이 분투형이나 노력형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취형하고 실현형의 경우에는 모든 가치관의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논의 및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7개의 하위 요인이 다시 5개의 그 라이프 스타일 군집 유형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군집 유형이 다양한 거는 선행 연구랑 유사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은 그 유형을 연구자가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게 어떤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명을 정할 때는 VLS를 조금 더 많이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특성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셨을 때 성취형에 속한 노인은 굉장히 다 높은데 여성 노인이 많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고 실용성 지향 가치관과 타인의식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노력형에 속한 노인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각 라이프 스타일 점수가 낮았어요. 그 중에서 자극 추구를 하지 않아요. 안정과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중졸 이하가 좀 많았고요. 관계지향적인 가치관하고 어떤 실용성 지향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편에 속한 집단은 전반적으로 정말 모든 게 중간 정도인 그런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분투형에 속한 노인은 다른 군집에 비해서 도전 추구를 제외하고는 다 낮은 집단이었어요. 심지어 안정 추구도 낮은 집단이었어요. 따라서 이 집단은 전체적으로 생활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저학력자의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형은 이제 가장 긍정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분포가 많은 건 여성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요거에 대해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논문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